안녕하십니까. 2023년 7월 7일 최병국의 팩트 시작하겠습니다. 어제부터 확 불붙기 시작한 게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입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기 때문에 또 처음에 의혹 제기부터 전면 백지화를 둘러싼 공방까지, 그래서 굉장히 뜨거운 주제로 떠오르고 있는데, 뭐 이제 이런저런 보도가 있고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팩트고 어디까지가 공방의 주제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러면 정부 여당의 방침이 잘 된 거냐, 여기까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민주당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진상규명 태스크포스, 이걸 구성했습니다. 이게 이제 관련 보도가 나오기 시작한 게 뭐 제법 됐습니다. 뭐 한 달 전쯤 됐는데, 그때만 해도 그냥 뭐 김건희 여사 집안이 가지고 있는 땅 주변으로 고속도로 종점이 변경됐다, 그래서 일부 야권이나 뭐 또는 일부 매체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수준이었는데, 거기에 민주당이 공식적으로 올라타면서 본격적으로 문제 제기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설명하고 대책까지를 내놓은 상태가 됐는데, 자, 우선 팩트. 이건 다 확인된 팩트입니다. 서울에서 양평을 가보신 분들 굉장히 많이 있겠죠. 엄청나게 차가 막힙니다. 특히 주말에. 그러니까 이 교통량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분산시킬 수 있는 방안,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국도 6호선을 이용해서 갔는데 분산시키려면 양평까지만 가는 고속도로를 하나 만들면 어떻겠느냐, 이런 논란이 있어 왔고, 그게 있어 온 것은 2008년부터라고 합니다. 2008년이면 지금 15년 전부터죠. 근데 처음에는 민자 사업으로 이걸 하려고 했는데, 민자 사업은 사업성이 없다, 이래서 10년 동안 표류했던 거죠. 만약에 이 고속도로가 뚫리면 지금은 주말에 1시간 반 내지 2시간 걸리는 서울 양평간 도로를 15분 정도면 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엄청나게 단축되는 거죠. 뭐 그런 건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계속 미뤄오다가 2017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전, 이때부터 재추진하기 시작했으니까 지금 6년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 시작을 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추진된 거는 2021년 4월. 이건 문재인 정부 때죠. 이도 역시 경제성과 정책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평가한 결과 0.508 이렇게 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합니다. 원래 1이 돼야 이거는 꼭 필요하다, 뭐 이런 게 되는 건데, 뭐 1보다는 좀 못하지만 0.508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수준은 아마 됐던 모양입니다. 이때 사업 구간이 경기도 하남시에서 양평군 양서면까지 총 27km 구간, 왕복 4차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니까 국토부가 2022년 3월, 그러니까 작년 대선 때죠. 이때도 문재인 정부 때죠. 타당성을 평가했고, 이제 7월이면 윤석열 정부 출범 2개월 뒤입니다. 이때부터 환경영향평가, 전략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에 착수합니다. 그러면서 이때부터 이제 양평군, 하남시 이런 데 하고 구체적으로 노선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협의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국토부가. 일종의 국책사업이니까. 그렇게 협의를 하기 시작하는 와중에, 여기까지가 다 팩트고요. 그 다음에 올해 5월에, 얼마 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 노선안, 이게 이제 공개가 된 겁니다. 근데 거기에 공개된 거 보니까 처음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할 때의 노선안과 종점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달라진 종점이 왜 그렇지? 근데 여기에서 또 팩트가, 달라진 종점이 강상면, 양평군 강상면인데, 그 종점에서 500m쯤 떨어진 곳에 김건희 여사 집안에 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선산이라는 얘기가 있던데요. 어쨌든 땅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결국 이제 여기까지가 다 팩트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 노선안이 공개되면서 이제 확인이 되니까 일부 매체하고 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 집안에 땅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봐주기를 위해서 노선을 바꾼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그 의혹 제기의 근거는 예비 타당성 조사회 때 없던 그 노선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등장했다. 그러니까 이거는 더군다나 변경된 그 종점이 500m 정도에, 500m면 뭐 멀다고 할 수도 있죠. 그 부근에 김건희 여사 집안에 땅이 있으니까 김건희 여사 집안의 땅값을 올려주거나 아니면 그 토지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그쪽으로 바꾼 것 아니냐 하는 의혹 제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명확한 그 야당의 지금 문제 제기의 근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금 노선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노선은 양평군이 제시했던 노선이 3가지였는데 그 중에 하나다. 그리고 확정도 아니고 앞으로 주민 설명회 등을 거쳐서 확정할 예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해명한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곳으로 해달라는 청탁이 손톱만큼도 없었다. 이거는 나의 결정이 아니고 늘공의 결정이다. 늘공. 어공 늘공 이러죠. 어쩌다 공무원, 늘 공무원.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들의 결정이다. 그러니까 직업 공무원들이 다른 거 고려 없이 그야말로 어떤 경제성이나 뭐 정책성이나 이런 것만 놓고 결정한 거다, 그 얘기입니다. 청탁이나 뭐 이런 거 없이. 못 믿겠으면 나를 고발해라. 모든 정치 생명을 걸겠다. 장관직은 물론이고. 이렇게까지 했고, 내가 수사를 받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의혹을 제기하니까 그러면 전면 백지화하겠다. 재검토도 아니고 전면 백지화합니다. 초강수죠. 그러니까 또 이제 야당에서는 의혹을 어마어마하게 제기해놓고, 제기 정도가 아니죠. 거의 단정해놓은 거죠. 특혜 의혹 진상규명 TF니까. 그렇게 해놓고 이재명 대표는 장관이 너무 국책사업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 아니냐, 또 약간 어르고 뺨 때리고 이런 형식이 돼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팩트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그 뒤에 지금 민주당에서 제기한 의혹을 말씀드렸고, 원희룡 장관의 해명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물론 의혹이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걸? 수사를 해봐야 혹시 드러날까? 아무도 모르죠. 그러니까, 그러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걸 또 이제 딱 나뉘어서 진영으로, 민주당은 무조건 그래, 그 김건희 여사 땅이 거기 있다니까 그래서 바꿨구만 이라고 이제 단정적으로 믿고 있는 사람, 그건 신념이죠.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처럼 가짜뉴스, 민주당이 또 괴담을 퍼뜨린다, 이렇게 믿고 있는 사람, 그것도 어쩔 수 없는 거고, 진영으로 또 딱 갈려서 나뉜다. 자, 그러면 저희 같은 기자를 하는 사람이 보건대 어디까지가, 우선 제가 팩트는 팩트대로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공방은 공방대로 말씀을 드렸고, 그럼 결론이 뭐냐? 정말 의혹이 있는 거냐? 저희 같은, 그러니까 의혹이 있으면 기자도 이제 취재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취재를 시작할 정도의 의혹. 수사는 단서가 있으면 수사를 시작하겠죠. 저는 그 정도의 단서는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의혹을 제기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하죠, 이상하기는. 그동안에 계속해서 양평군 강상면인가 여기가 아니고 양서면인가 어디 거기로 간다는 건데, 이게 처음에 사업구간이 양평군 양서면이었지 않습니까? 그게 양서면은 가다가 보면 이렇게 위로 가고 강상면은 이렇게 옆으로 좀 가는 그런 겁니다. 그런데 양서면하고 강상면하고 강상면 부근 500m 부근에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는 건데, 윤석열 정부 출범하기 전에는 양서면 쪽으로 사업구간이 집중적으로 검토되다가 여기로 바뀌었다 하면 당연히 의혹 제기가 있을 수 있죠. 설명을 해야죠, 설명을.
설명해서 안 먹힌다? 그러면 뭐 다른 방법을 택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객관적으로 볼 때 의혹 제기할 만하다. 물론 의혹 제기가 곧 윤석열 정부 또는 윤석열 대통령이 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거기 김건희 여사 땅 있으니까 그쪽으로 바꿔주시오 라고 했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만하다는 거죠. 이렇게 바뀐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뀌었으니까. 그런 거고, 이게 이제 오비락일 수는 있겠죠. 나중에 그 양평군이 제시한 3개의 노선 예비 타당성 조사 때하고 달라졌다. 이거는요, 아주 흔한 일은 아니어도 또 드문 일도 아닙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 때는 저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의견 수렴을 하다 보니까 그쪽보다 이쪽이 더 타당성이 있다 그러면 그쪽으로 바꿀 수 있는 거. 그거는 사례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문제가 없고, 그러나 이제 이런저런 검토를 하다가 보니까 양평군에서 3개 노선을 제시했는데 그 3개 노선 중에 이게 제일 타당하다, 정말 다른 거 다 배제하고 그랬는데 우연히도 그 근처에 김건희 여사 집안의 땅이 있더라. 이럴 수도 있죠. 이러면 정말 억울하겠죠.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주장은 그런 겁니다. 정말 억울하다, 이런 거죠. 그런데 어찌됐든 간에 이건 이제 현상이 됐고, 그러면 과연 백지화는 잘한 결정이냐? 그렇지 않죠. 서울 양평간 뭐 주말에 나들이 하는 사람들 또는 평상시에 양평에 사는 사람들, 서울로 뭐 왔다 갔다 하는 출퇴근 또는 뭐 그 어떤 뭐 전원주택 뭐 이런 거를 이용하는 사람들 1시간 반, 2시간씩 그 차 안에서 시달리고 하는 그 불편을 해소해 주겠다는 정부의 배려. 이건 어디 간 거죠? 백지화하면 앞으로 또 이거 몇 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없었던 일이 돼버리니까. 그럼 여전히 1시간 반 정도 운전해서 양평을 가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주민 불편, 이걸 보듬어야 할 정부가 무책임하게 의혹이 제기됐다고 해서 다 없던 일로 해. 이거는 감정적인 처리죠. 그러니까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할 일이 아니고, 우선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에 대한 진상규명, 그건 별도로 해야 됩니다. 정말 누군가 김건희 여사 집안 땅을 의식했는가? 그렇다면 그 사람 문책을 해야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이 고속도로는 추진을 해야 된다. 다만 원점에서 재검토해서 추진을 하고 지금보다 훨씬 더 투명하게, 뭐 사업 주체를 예를 들어서 양평군으로 바꾸고 정부가 돈을 대주겠다는, 뭐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하여튼 그런 거. 아니면 뭐 하면 시민단체, 정말 그 진영을 벗어난 시민단체, 아니면 야당도 포함해서 같이 결정해라. 우린 떳떳하다. 이렇게라도 해서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는 추진이 돼야 맞는 거죠. 백지화되면 양평군민하고 그걸 이용하려고 했던 그 주민들은 뭐가 됩니까? 주민, 국민 뭐 이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백지화라는 건 해법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하도 여기저기 언론 매체에서 떠드니까, 근데 뭐 막 복잡합니다 이것저것 하면 정리가 잘 안 되죠. 그래서 오늘 제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